저는 시설기사로 30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새벽벽 하나 사이로 퍽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누가 맞았냐고요? 내 아들이요. 그걸 제가 숨어서 들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그 순간 바로 뛰쳐나가시겠어요? 아니면 증거부터 잡으시겠어요? 새벽 3시였다. 아파트는 죽은 듯 조용한데 이상하게 그날은 기계실 쪽 바닥이 더 차갑게 느껴졌다. 나는 늘 하던 대로 지하 1층 기계실 문을 열어젖히고 보일러 압력 게이지를 확인했다. 숫자가 살짝 흔들리는 걸 보며 혼잣말을 했다. 또 밸브가 문제인가? 이런 새벽 점검은 관리소장도 모르게 내가 자청해서 하는 일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시설기사 영감이라고 부른다. 내 이름 오만수보다 그 호칭이 편한 세상이니까. 누가 뭐래도 나는 그런 호칭 속에 숨어 살았다. 스패너를 손에 쥔 채 나는 낡은 배관에 귀를 갖다 대었다. 물이 흐르는 소리가 미세하게 떨렸다. 보일러 내부의 물순환이 원활하지 않을 때 나는 소음이었다. 아마 수도관 어딘가에서 공기가 끼었거나 밸브가 완전히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았다. 나는 체크리스트를 머릿속에서 하나씩 점검해 나갔다. 온도계, 압력계, 급수 밸브, 배수 밸브. 모든 것이 정상 범위 안에 있었지만 그 미세한 떨림이 계속 신경 쓰였다. 그때였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멈추는 소리가 아래층까지 쿵 하고 울렸다. 보통 이 시간엔 택배도, 경비도, 심지어 술 취한 주민도 잘 내려오지 않는다. 그런데도 누군가가 내려온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다. 30년 넘게 이 시간에 일해온 경험상 새벽 3시에 갑작스럽게 움직이는 사람은 보통 문제가 있다. 급한 일이거나 숨어야 할 일이거나. 발소리가 들렸다. 급했다. 숨이 찼다. 누가 쫓기는 사람처럼 발끝이 바닥을 긁으며 뛰는 소리였다. 나는 기계실 문을 반쯤 닫고 좁은 틈으로 복도를 훔쳐봤다. 지하 주차장 쪽으로 이어지는 긴 복도. 형광등이 한 개씩 번갈아 깜빡이고 있었다. 그 깜빡임 사이로 사람이 하나 비틀거리며 나타났다. 발걸음이 불규칙했다. 때로는 빨라지고 때로는 멈칫했다. 마치 뒤를 돌아보며 확인하는 사람의 걸음걸이 같았다. 처음엔 몰랐다. 검은 패딩에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어깨가 이상하게 좁아 보이는 남자였다. 키가 그리 크지 않았고 몸짓이 움츠러들어 있었다. 하지만 그가 고개를 들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형광등 불빛이 얼굴을 비추는 순간 나는 그 윤곽을 단번에 알아봤다. 코끝이 살짝 휘어진 것, 눈썹이 진한 것, 어릴 때부터 내가 봐온 그 얼굴. 아빠, 그 목소리, 내 아들 오지훈이었다. 35, 장성한 남자. 결혼해서 분가했고 잘 살고 있다는 말만 남기고 뜸했던 녀석. 그런데 지금 내 앞에 있는 지훈은 내가 알던 지훈이 아니었다. 얼굴이 너무 말라 있었다. 광대뼈가 툭 튀어나오고 눈밑은 검게 꺼져 있었다. 입술은 갈라져 있었고 전체적으로 5kg은 빠진 것 같았다. 무엇보다 그의 볼 한쪽이 부어 있었다. 누가 때린 자국이었다. 멍의 색깔로 보아 하루나 이틀 정도 된 것 같았다. 너 왜 여기서?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이 내 팔을 잡았다. 손이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그 손에서 미세한 떨림이 전해졌다. 공포와 절망이 섞인 떨림이었다. 제발 문 좀 열어줘. 나 좀 숨겨줘. 누가 따라왔어. 지훈의 목소리는 간절했다. 어린아이가 부모에게 매달리는 그런 간절함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체념도 섞여 있었다. 마지막 희망을 걸고 있지만 그 희망마저도 꺾일까 두려워하는 그런 목소리였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복도 끝에서 또 다른 발소리가 들렸다. 이번엔 두 사람 이상이었다. 하이힐이 딱딱딱 바닥을 때리는 소리와 남자 구두가 둔탁하게 울리는 소리가 섞였다. 그리고 이어진 건 믿고 싶지 않은 장면이었다. 형광등이 깜빡이는 순간 지훈의 뒤로 중년 여자가 모습을 드러냈다. 머리를 단정히 올려 묶고 코트 깃을 세우고 한 손엔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눈매가 날카로웠다. 입술이 얇았다.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얼굴이었다. 야, 너 어디까지 도망칠래? 여자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그리고 퍽! 뺨 맞는 소리가 지하 복도에 울려 퍼졌다. 그 소리가 기계실 벽을 타고 들어와 내 귓속을 때렸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이 굳어 움직이지 못했다. 내 아들이 맞는 소리를 내가 벽 뒤에서 듣고 있었다. 지우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했다. 몸이 굳은 사람처럼 서 있었다. 옆에는 젊은 여자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얼굴이 익었다. 내 며느리 이수연이었다. 그런데 수연은 말리지 않았다. 말릴 생각도 없어 보였다. 오히려 구경하듯 지훈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 표정은 무관심과 경멸이 섞인 것이었다. 마치 길에서 벌어지는 남의 일을 구경하는 사람의 표정 같았다. 밥값도 못하는 게 감히 말대꾸를 해? 중년 여자가 씩씩대며 말했다. 내가 우리 집 들어와서 뭘 했어? 우리가 널 사람으로 대했어? 응? 그 말들이 내 가슴을 찔렀다. 사람으로 대했냐는 말. 그 말 자체가 지훈을 사람이 아닌 것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증거였다. 내 손이 덜덜 떨렸다. 스패너가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다. 나는 주먹을 꽉 쥐었다. 당장 튀어나가서 그 여자의 손목을 비틀고 싶었다. 당장 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 문을 잠그고 싶었다. 하지만 그 순간 머릿속이 이상할 정도로 차갑게 식었다. 감정이 올라오는 대신 오래된 습관이 되살아났다. 증거부터 확보한다. 상황을 파악한다. 감정적으로 행동하면 모든 걸 망친다. 지금 나가면 저 여자는 더 큰 소리로 난리를 칠 거다. 그리고 지우는 더 부서진다. 무엇보다 증거가 없다.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목구멍에서 피 비린내가 나는 것 같았다. 그런데도 나는 참았다. 그리고 기계실 문을 활짝 열어젖혔다. 지훈아, 들어와.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낮고 단단했다. 30년간 구청에서 일하며 익힌 목소리였다. 위기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을 안심시키는 목소리. 지훈이 나를 보며 울먹였다. 아빠. 나는 지훈의 어깨를 붙잡아 기계실 안으로 밀어넣었다. 순간 중년 여자가 내 쪽으로 고개를 획 돌렸다. 뭐야? 당신 누구야? 수연이 비웃듯 말했다. 아, 저 사람? 지훈 씨 아빠. 여기 아파트 시설기사. 그 말투. 시설기사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는 방식이 사람을 깎아내릴 때 쓰는 그 톤이었다. 마치 시설기사라는 직업 자체가 낮은 것처럼, 무시할 만한 것처럼 말하는 톤이었다. 중년 여자가 코웃음을 쳤다. 아이고, 꼴 좀 봐라. 그래서 저 아들이 그 모양이구나. 여자가 내 작업복을 훑었다. 기름때 묻은 소매, 낡은 안전화, 갈라진 손등. 어르신, 이 집안일에 끼어들지 마요. 우리 집 사위가 말썽 부린 거 정리하러 온 거니까. 그 말에서 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집안일이라고? 정리라고? 뺨을 때리는 게 정리인가? 나는 스패너를 천천히 내려놓았다. 바닥에 짤깍하고 금속이 닿는 소리가 울렸다. 그리고 나는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여긴 우리 집이다. 뭐? 그리고 내 아들, 지금부터는 내가 데려간다. 중년 여자가 한 걸음 다가왔다. 당신 감히 나한테.
그때 수연이 말했다. 엄마, 그냥 가요. 이런 사람들 상대해봤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지훈의 캐리어가 기계실 바닥에 털썩 떨어졌다. 지퍼가 살짝 벌어지면서 종이 뭉치가 바닥으로 흩어졌다. 나는 무심코 그 종이를 주워들었다. 급여 명세서였다. 1장, 2장, 3장. 날짜가 꽤 오래됐다. 그리고 맨 위줄에 믿을 수 없는 숫자가 적혀 있었다. 월급 영원. 순간 내 시야가 좁아졌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내 아들이 영원을 받고 일했다고? 중년 여자가 종이를 낚아채려 손을 뻗었다. 그거 내놔요.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리고 종이를 접어 주머니에 넣었다. 좋습니다. 내 목소리가 이상하게 차분했다. 오늘은 갑시다. 대신 다시 오세요. 뭐? 당신이 뺨 때린 거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중년 여자가 씩씩대며 말했다. 웃기지 마. 내가 뭘 할 수 있는데? 시설기사 주제에 수연이 흘깃 보며 덧붙였다. 지훈 씨, 내일 소장 보낼게요. 깔끔하게 정리해요. 두 여자는 돌아섰다. 하이힐 소리가 멀어졌다. 복도 끝에서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다. 나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기계실 안쪽에서 주저앉은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 진짜 죽을 것 같았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주머니 속 급여 명세서를 만지작거렸다. 종이의 모서리가 손끝을 찔렀다. 그래. 오늘부터 기록이다. 그리고 오늘부터 저 인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세상에 내놓는다. 기계실 형광등이 또 한 번 깜빡였다. 그 순간 내 머릿속에 오래된 습관처럼 떠오른 한 문장이 있었다. 증거부터 확보한다. 2년 내내 지훈을 데리고 지상으로 올라왔을 때 새벽 공기가 얼굴을 세게 때렸다. 겨울 끝자락의 공기였다. 차갑고 날카로웠다. 아들은 내 걸음을 따라오면서도 자꾸 뒤를 돌아봤다. 누가 따라오는지 확인하는 눈빛. 그 눈빛이 더 슬펐다. 성인이 된 내 아들이 누군가를 피해 숨어 다니는 눈빛이라니. 어떤 부모가 이런 모습을 보고 마음이 편할 수 있을까? 집 문을 열자 오래된 보일러 냄새와 된장 냄새가 섞여 들어왔다. 우리 집 특유의 냄새였다. 부유하지 않지만 깨끗하고 화려하지 않지만 따뜻한 집의 냄새. 나는 난방을 조금 올리고 아들을 방에 앉혔다. 어릴 때 쓰던 이불을 꺼내 덮어줬다. 20년도 넘은 이불이었지만 아직도 부드러웠다. 지우는 이불이 몸을 감싸자마자 어깨를 축 늘어뜨렸다. 마치 버티던 힘이 그제야 빠져나간 사람처럼. 얼굴 좀 봐. 나는 아들의 턱을 들어 올렸다. 볼에는 선명한 멍이 있었다. 손목에는 빨갛게 압박 자국이 남아 있었다. 손등엔 화상처럼 보이는 자국도 보였다. 상처들이 여러 개였다. 한 번에 생긴 게 아니라 시간을 두고 누적된 흔적들이었다. 이거 언제 다친 거야? 지훈이 눈을 피했다. 주방 안이 요양원 뜨거운 물 그때. 그 말이 끝나기 전에 내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다. 하지만 나는 그걸 꾹 눌렀다. 분노는 지금 도움이 안 된다. 지금 필요한 건 사실과 증거였다. 나는 냉장고에서 캔커피를 꺼내 아들 손에 쥐어줬다. 마셔. 손 떨리는 거 봐라. 지우는 뚜껑도 제대로 못 열었다. 손가락이 힘을 잃은 것처럼 덜덜 떨렸다. 나는 캔을 대신 따서 건네줬다. 지훈이 한 모금 마시고는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내가 너무 바보 같았어. 무슨 소리야? 처음엔 진짜 가족이 되는 줄 알았거든.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천천히 말문을 열었다. 결혼 초반
처가 쪽에서 운영하는 간병업체 명작케어에서 지훈을 식구니까 같이 일해보자고 불렀다고 했다. 요양보호사 일을 하던 지훈에게는 나쁘지 않은 기회처럼 보였다고 했다. 우리 집안이니까 믿고 맡길 수 있어라는 말까지 들었다고 했다. 처음에는 정말 좋았다고 했다. 시어머니도 친절했고 아내도 고마워했고 일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다고. 그런데 일이 이상해진 건 석 달쯤 지나서부터였다. 아침 5시에 나가. 밤 11시에 들어와. 그게 일이야 아니면 노예야?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다. 휴일? 없어. 명절? 없어. 아파도 없어. 하루 16시간, 17시간씩 일했다고 했다. 중간에 밥 먹는 시간도 제대로 없었다고 했다. 환자들의 식사를 챙기고, 약을 챙기고,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심지어 시설 전체의 관리까지 떠맡았다고 했다. 나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월급은? 지훈이 입술을 깨물었다. 처음엔 준다 그랬어. 근데 계약서 쓰자고 하면 사위가 의심하냐고. 그래서 통장으로 들어오는 게 하나도 없어. 내가 물어보면 너는 아직 능력이 부족해서 사위는 식구니까 참아야지 그런 말만 했어. 나는 아들의 가방에서 급여 명세서를 꺼냈다. 월급 영원히 찍힌 종이. 이게 뭐냐? 엄마가 아니 장모가 일부러 만든 거야. 왜? 나중에 내가 나가려고 하면 너는 돈도 안 받고 배운 거라고 말하려고. 순간 내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졌다. 이건 단순 갈등이 아니라 계획된 착취였다. 시작부터 끝까지 의도된 것이었다. 지훈은 이어서 말해줬다. 요양원 야간 근무 중 환자가 소리를 지르거나 물건을 던져도 업체는 지훈에게만 책임을 묻고 내가 남자니까 참아라라고 했다는 것. 직원들 앞에서 장모가 지훈을 밥값도 못하는 놈이라고 부르고 식사도 남은 반찬으로 때웠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내 수연은 처음엔 미안하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나자 엄마 말이 맞아로 돌아섰다는 것. 수연은 나한테 뭐라 그랬냐? 지훈이 울면서 대답했다. 남자가 그 정도도 못 참냐고. 내가 투정 부린대. 투정? 내가 월급 달라니까 투정이래. 지훈이 목이 메었다. 아빠 나 진짜 내가 무능한가 싶었어. 내가 잘못한 건가 싶었어. 그 말이 제일 아팠다. 착취는 몸을 부수기 전에 마음부터 부순다. 내가 못해서라는 말을 반복해서 사람을 무너뜨린다. 지훈은 그 말에 무너진 거였다. 오늘은 왜 맞았어? 내가 물었다. 지훈이 한참 침묵하다가 말했다. 나 오늘 처음으로 월급 달라 그랬어. 그래서 장모가 국자로 내 얼굴을. 지훈이 손으로 볼을 만졌다. 그리고 퇴사서 사인하래. 무슨 퇴사서? 내가 스스로 그만두는 걸로. 그리고 임금 청구 포기. 그 순간 나는 테이블을 주먹으로 쾅 내리칠 뻔했다. 하지만 참았다. 나는 종이를 펼쳐 천천히 읽었다. 맨 아래 작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임금 청구 포기 및 민형사상 이해 제기 없음. 나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지훈아, 너 이거 절대 사인하지 마. 근데 엄마가 아니 장모가 나 고소한대. 폭행범 만든대. 증거 있냐? 없어. 근데 거긴 CCTV도 다 그쪽이 관리해. 나는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더 차분해졌다. 그럼 우리가 만든다. 뭘? 증거. 나는 식탁 위에 종이를 정리해서 올려두고 아들의 손을 잡았다. 손가락이 너무 차가웠다. 지훈아, 너 오늘부터 기록해. 기록 어떻게? 근무 시간, 지시한 사람, 문자, 전화, 톡딱 캡처해서 저장. 장모가 뺨 때린 건? 그건 다음에 오게 만들면 된다.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오게 만든다고? 그래. 다시 오게 둬.
대신 이번엔 우리가 준비한다. 아들은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물었다. 아빠 근데 우리 어떻게 싸워? 우리 집 돈도 없고. 그 말에 나는 잠시 숨을 멈췄다. 나는 아들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았다. 내가 과거에 무엇을 했는지, 왜 내가 이렇게 증거라는 말을 습관처럼 하는지. 하지만 이미 시작됐다. 내 아들이 이렇게 무너졌는데 숨길 이유가 없다. 나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장롱 및 서랍을 열었다. 낡은 공구함 밑바닥을 들어 올렸다. 그 안쪽에 봉투 하나가 있었다. 먼지가 쌓인 봉투. 지훈이 물었다. 아빠 그게 뭐야? 나는 대답하지 않고 봉투를 꺼냈다. 봉투 속에는 오래된 사본 한 장이 들어 있었다. 구청 감사팀 임명장사본. 지훈의 눈이 커졌다. 아빠 이게 뭐야? 나는 종이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낮게 말했다. 나 예전에 사람들 비리 잡던 일을 했다. 지훈이 숨을 삼켰다. 그럼 지금도? 지금은 시설기사다. 근데 아들 일에는 다시 할 수 있다. 지훈은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다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 나 살 수 있을까? 나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살아야지.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어. 밖에서 바람이 창문을 흔들었다. 나는 속으로 결심했다. 이건 복수만이 아니다. 내 아들이 다시 내가 잘못한 게 아니구나를 느끼게 해줘야 한다. 그날 새벽 나는 아들의 휴대폰에 저장된 문자들을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모 이름 서명자가 뜬 카톡창을 보며 중얼거렸다. 좋아. 이제부터는 내가 아니라 내가 상대한다. 아침 해가 완전히 뜨기도 전에 나는 눈을 떴다. 새벽 4시 반. 몸이 습관처럼 먼저 깨어나는 시간이다. 예전에도 그랬다. 감사팀에 있을 때는 민원 들어오는 시간보다 먼저 움직여야 했다. 가장 깨끗한 증거는 늘 새벽에 남는다. 사람들은 밤새 정리하거든. 그 습관이 아직도 내 몸에 남아 있었다. 부엌으로 나가 밥을 안 쳤다. 된장찌개를 끓이고 계란을 부쳤다. 우리 집은 늘 이랬다. 돈이 있어도 없어도 밥상은 소박하고 정직해야 한다는 게 내 철칙이었다. 화려한 반찬보다는 정성이 들어간 기본기.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식탁 위로 김이 오르자 지훈이 부스스 일어나 나왔다. 얼굴이 아직 퀭했지만 눈빛이 어제보단 조금 덜 흔들렸다. 아빠, 나 어제 잠을 조금 잤어. 그래. 밥 먹어. 속부터 채워. 지훈은 숟가락을 들었다가 갑자기 손이 떨렸다. 아빠, 나 자꾸 그 소리 들려. 무슨 소리? 뺨 맞는 소리 장모가 소리 지르는 소리 수연이 웃는 얼굴. 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아들의 손등 위에 내 손을 얹었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다. 지훈이 고개를 숙였다. 근데 사람들이 날 믿어줄까? 믿게 만들면 된다. 어떻게? 증거로. 나는 바로 그 말을 하려고 했다. 하지만 증거만으로는 부족했다. 지훈이 진짜로 살아나려면 내가 단순히 도와줄 게가 아니라 끝까지 간다는 확신을 줘야 했다. 나는 식탁 서랍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다. 오늘부터 너랑 나랑 규칙 하나. 규칙? 내가 겪은 일을 감정으로 말하지 말고 사실로 써.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사실. 그래. 언제, 어디서, 누가, 뭐라고, 어떤 행동. 딱 그 5개. 그게 법이 움직이는 방식이다. 지훈은 잠시 멍하니 있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식사가 끝나자 나는 작업복을 입었다. 일부러 그 옷을 골랐다. 사람들은 내 겉모습으로 나를 판단한다. 시설기사, 가난한 영감, 아무것도 아닌 사람. 나는 그 편견을 이용해왔다. 안전했으니까.
괜히 아는 사람이 생기면, 괜히 돈을 들먹이는 사람이 생기면 세상이 더러워진다. 무엇보다 지훈이 나를 돈 때문에 찾는지 아닌지 알고 싶었다. 그래서 나는 일부러 가난하게 살았다. 그런데 어제 급여 명세서 영혼을 보는 순간 내 생각이 바뀌었다.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게 하는 게 중요했다. 그리고 그걸 짓밟은 인간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오래된 번호를 눌렀다. 노무사 한도윤. 내 저장명은 도윤 노무사로 되어 있었다. 연락한 지 10년도 넘었을 것이다. 통화 연결음이 길게 울리다가 낮고 단단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세요? 도윤아. 나 오만수다. 잠시 침묵. 만수 형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형님 아직 그 동네에 계셨습니까? 그래. 시설기사로 산다. 무슨 일입니까? 나는 짧게 말해야 했다. 길게 말하면 감정이 올라오고 감정은 판단을 흐린다. 내 아들. 처가 업체에서 2년 무급. 퇴사서 강요. 폭언, 폭행. 무급이요? 급여 명세서에 월급 0원 찍혀 있다. 한도윤이 숨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다. 형님, 이건 단순 체불이 아니라 착취입니다. 자료만 확보하면 노동부 진정으로도 업체 흔들 수 있어요. 자료는 내가 만들 거다. 형님이 직접? 그래. 근데 내가 요즘 법 절차가 감이 좀 떨어졌다. 제가 도울게요. 지금 어디로 가면 됩니까? 오늘 밤. 우리 집. 전화를 끊자마자 아파트 경비실에서 박경비가 전화했다. 만수 씨, 큰일 났어. 왜요? 입주민 단톡방 봤어? 어제 그 여자 글 올렸어. 나는 관리실로 내려갔다. 박경비가 휴대폰 화면을 내밀었다. 입주민 단톡방에는 누군가가 올린 글이 있었다. 우리 아파트에 간병인 폭행범이 숨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그리고 그 밑에는 지훈의 이름과 흐릿한 사진이 붙어 있었다. 누가 찍은 건지 모르지만 지훈이 지하 주차장에 들어오는 순간을 찍은 사진이었다. 글쓴이는 익명처럼 보였지만 문장 끝의 말투가 딱 서명자 스타일이었다. 사람을 겁주고 여론을 만들고 상대를 고립시키는 방식. 나는 너무 많이 봐왔다. 박경비가 말했다. 만수 씨, 이거 큰일이야. 주민들이 난리야.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경비님, CCTV 백업 가능해요? 뭐? 어제 새벽? 지훈이랑 그 여자들 왔던 시간. 박경비는 잠시 망설이다가 내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가능하지. 근데 왜 이렇게 침착해? 나는 대답 대신 입꼬리를 아주 미세하게 올렸다. 이런 일 처음이 아니라서요. 그날 오후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지훈이 겁먹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받아.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자 여자 목소리가 쏟아졌다. 오지훈, 너 어디 숨어 있어? 서명자였다. 오늘 밤 9시 내 아버지 집으로 갈 거야. 끝내자. 지훈이 숨을 삼켰다. 장모님, 제발. 제발. 내가 제발할 자격이 있어? 오늘 안에 퇴사서 사인 안 하면 폭행범 만들어서 감옥 보내. 저 폭행 안 했어요. 입 다물어. 내 아버지도 같이 망하게 해줄 거니까. 통화가 끊겼다. 지훈은 그대로 주저앉았다. 아빠, 나 무서워. 나는 지훈 앞에 앉아 아주 천천히 말했다. 무서워도 된다. 근데 오늘은 도망치지 마. 왜? 오늘 밤 9시에 오면 우리가 준비한 걸로 끝낸다. 준비? 나는 박경비 쪽을 바라봤다. 박경비가 고개를 끄덕였다. CCTV 백업, 내가 챙길게. 그리고 나는 지훈을 보며 말했다. 지훈아,
오늘부터는 내가 맞는 사람이 아니다. 그럼 오늘부터는 저 사람들이 증거를 남기는 사람이 된다. 지훈의 눈동자가 흔들리다가 아주 조금 단단해졌다. 나는 그 눈빛을 보며 속으로 다짐했다. 내가 왜 숨었는지 이제는 설명할 필요 없다. 아들을 살리는 게 먼저다. 그날 저녁 작업복 주머니 속에서 낡은 USB를 만지작거리며 나는 문을 닫았다. 그리고 조용히 준비를 시작했다. 구청 감사팀에서 30년간 익힌 노하우를 꺼낼 시간이었다. 문 앞에서 녹음이 시작됐다. 밤이 되자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다. 나는 일부러 거실 불을 하나만 켰다. 밝으면 사람은 경계한다. 어둑하면 사람은 본색이 나온다. 그리고 본색은 증거가 된다. 지우는 방 안에 앉아 있었다. 손에 휴대폰을 쥐고 계속 화면을 껐다 켰다. 떨리는 손이 멈추지 않았다. 나는 그런 지훈에게 억지로 괜찮다는 말을 하지 않았다. 괜찮지 않은 사람에게 괜찮다고 말하는 건 다시 한번 그를 혼자 만든다. 대신 나는 준비를 하나씩 꺼내 놓았다. 첫 번째는 녹음. 지훈의 휴대폰 기본 녹음 앱을 켜고 화면 잠금을 해제한 채로 주머니에 넣게 했다. 두 번째는 CCTV 백업본. 박경비가 주겠다고 한 파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하지만 확신했다. 오늘 밤 전에 올 것이다. 박경비는 겁이 많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도망치지 않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은 평생 경비실에서 사람들의 민낯을 보고 살아서 어디가 선이고 어디가 악인지 직감으로 안다. 세 번째는 문이었다. 나는 현관문에 달린 도어락을 일부러 잠그지 않았다. 문이 잠겨 있으면 사람은 더 큰 소리로 난동을 부린다. 문이 열려 있으면 스스로 들어온다. 스스로 들어온 사람은 침입이라는 변명을 못한다. 그리고 마지막은 내 표정이었다. 분노를 드러내면 상대는 감정적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침착하면 상대는 만만하다 생각하고 더 말한다. 나는 그 더 말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다. 시계가 8시 58분을 지나 8시 59분, 9시가 되기 직전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지훈이 몸을 움찔했다. 나는 손바닥을 들어 지훈에게 가만 신호를 줬다. 그대로 10초. 초인종이 한 번 더 울렸다. 딩동. 그리고 이번엔 문을 두드렸다. 쿵, 쿵, 쿵. 도어락 바깥에서 날카로운 여자 목소리가 들렸다. 오만수 씨, 문 열어요. 지금 당장 열어. 서명자. 나는 숨을 천천히 내쉬었다. 그리고 문을 열었다. 현관 앞에는 두 사람이 서 있었다. 그 중년 여자, 서명자. 눈밑이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불안과 분노가 섞인 얼굴이었다. 옆에는 내 며느리 수연. 팔짱을 끼고 입꼬리를 올리고 있었다. 아직도 내가 옳다는 표정이었다. 어휴, 여기서도 이렇게 사네. 수연이 집안을 훑어보며 말했다. 지훈 씨가 왜 이 모양인지 알겠다. 원래 집이 이러니까.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대꾸는 상대에게 힘을 준다. 나는 힘을 빼야 했다. 서명자가 앞으로 한 발 나왔다. 오만수 씨, 나는 좋게 끝내고 싶어서 왔어요. 좋게 끝내고 싶다. 그 말은 언제나 위협의 시작이다. 지훈이 어디 있어요? 지훈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말하자 서명자의 눈이 살짝 흔들렸다. 내가 생각보다 단호하네. 그 미세한 당황. 그 순간이 중요했다. 수연이 비웃었다. 아버님, 진짜 왜 이래요? 지훈 씨가 잘못했잖아요. 무슨 잘못? 내가 짧게 묻자 수연의 눈이 가늘어졌다. 그 사람 폭행했어요. 누굴? 저희 엄마요. 수연이 뻔뻔하게 말했다. 엄마가 일하다 다쳤다잖아요. 근데 지훈 씨가 밀쳤대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렇게 주장한다? 그 말에 서명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높였다. 주장이 아니라 사실이야. 내가 그 자리에서 맞았어. 사위가 내 팔을 잡아챘다니까. 나는 그 말을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의 주머니 속 녹음은 지금 이 말을 그대로 녹음되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은 뭐하러 왔소? 내가 묻자 서명자가 가방에서 종이를 꺼냈다. 퇴사 합의서, 임금 청구 포기, 그리고 각서까지. 계획이었구나. 수연이 팔짱을 풀고 한 발 앞으로 나왔다. 지훈 씨 그냥 사인하면 끝나요. 위자료? 그런 거 꿈도 꾸지 마요. 내가 이미 변호사랑 얘기 다 했어요. 변호사? 내가 되묻자 수연이 비웃었다. 네. 아버님 같은 분은 모르시죠. 요즘은 다 법대로 해요. 그때 방 안에서 작은 소리가 났다. 아빠, 지훈이었다. 지훈이 문틈으로 얼굴을 내밀었다. 눈이 붉었다. 숨을 참고 있었다. 그 얼굴을 보자 수연의 표정이 더 차가워졌다. 아, 나왔네. 수연이 말했다. 너 진짜 뻔뻔하다. 우리 집에서 살려줬더니 이렇게 뒤통수? 서명자가 지훈에게 다가가려 하자 나는 몸을 살짝 옆으로 옮겨 길을 막았다. 여기서 한 발만 더 들어오면 이건 주거침입이요. 서명자의 눈이 번쩍 뜨였다. 뭐? 나한테 주거침입? 그래. 내가 신고하면 경찰이 와. 신고해봐. 누가 누구 말을 믿어. 서명자가 소리쳤다. 바로 그 순간 현관 앞에 또 다른 사람이 섰다. 문이 열려 있었으니 들어온 게 아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단하게 서 있었다. 만수 형님. 한도윤 노무사였다. 서명자와 수연의 시선이 그쪽으로 쏠렸다. 도윤은 정장도 아닌 단정한 코트 차림이었다. 하지만 얼굴이 깔끔했고 눈빛이 흔들리지 않았다. 누구야? 수연이 물었다. 도윤이 서류 가방을 들어 보이며 말했다. 노무사입니다. 그 한마디에 서명자의 목이 잠깐 멈췄다. 그 표정은 예상 밖이었다. 나는 속으로 말했다. 왔다. 이제부터 상대는 말을 더 할 거다. 자기 방어를 하려고. 그 말들이 우리 무기가 된다. 도윤이 서명자를 보며 조용히 말했다. 지훈 씨 근로기록, 근무지, 지시자, 급여 지급 내역 전부 확인하겠습니다. 서명자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수연이 서둘러 끼어들었다. 근로자가 아니라 가족이었어요. 가족이 도와준 거예요. 도윤이 바로 받았다. 가족이면 더더욱 임금체불이 아닌가요? 가족이라고 무급 강요가 합법이 되진 않습니다. 서명자가 갑자기 소리쳤다. 그럼 지훈이도 우리 집 돈 쓴 거 다 토해내.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준 거. 그 말이 튀어나온 순간 나는 확신했다. 녹음기에 박제됐다. 먹여주고 재워줬다. 그 말은 곧 노동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의 자백이 된다. 지훈이 입술을 깨물며 말했다. 저 돈 한 푼도 받은 적 없어요. 수연이 비웃었다. 그러니까 능력 없다는 거야. 남자가 그 정도도 못 버텨? 나는 그 말을 끝까지 듣고 아주 차갑게 말했다. 줬소. 오늘 밤은 이걸로 끝내겠소. 서명자가 고개를 들었다. 뭘? 나는 현관 앞에 서서 문을 반쯤 닫으며 말했다. 내일부터 기관이 움직일 거요. 서명자가 웃었다. 기관? 너 같은 시설기사가 뭘? 나는 웃지 않았다. 내일이면 알게 될 거요. 문이 닫히는 순간 수연의 목소리가 문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진짜 웃기네. 가난한 주제의 포문. 그리고 문이 완전히 닫혔다. 지훈이 그 자리에서 무너져 앉았다. 도윤이 조용히 말했다. 형님, 방금 다 녹음됐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됐다.
이제 나는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이제는 우리가 기록을 들고 간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지훈보다 먼저 일어났다. 새벽 공기가 차가웠다. 하지만 어제보다 마음은 오히려 더 차분했다. 싸움은 감정으로 하는 게 아니다. 싸움은 순서로 한다. 그리고 우리는 어제 그 순서를 제대로 밟았다. 상대가 들어와 떠들게 만들고 그 떠든 내용을 녹음으로 확보했다. 이제 남은 건 그 말들이 거짓이 아니라는 걸 자료로 붙이는 일이다. 도윤이 거실 테이블 위에 서류를 쭉 펼쳐 놓았다. 형님, 우선 세 갈래로 갑시다. 세 갈래? 1번 임금체불 진정, 2번 폭행 명예훼손 대응, 3번 이혼 재산분할 대비. 지우는 그 말을 듣고 얼굴이 굳었다. 이혼. 지금은 감정 정리할 때가 아니야. 내가 단호하게 말하자 지훈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 문자가 왔다. 박경비였다. 만수 씨, 어제 새벽 지하복도 CCTV 파일 USB로 담아놨소. 경비실로 내려오시오. 나는 바로 경비실로 내려갔다. 박경비는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USB를 내밀었다. 이거 혹시 문제되면. 경비님, 걱정 마요. 이건 사실이에요. 내가 말하자 박경비가 한숨을 내쉬었다. 그 여자가 너무 막 나가더라고. 어제 단톡방에 글 올린 것도 그 여자지? 맞아요. 박경비가 이를 악물었다. 내가 그 꼴을 그냥 못 봤어. 지훈 씨가 벽 뒤에 숨는 모습, 그거 사람 사는 꼴 아니더라. USB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왔다. 도윤은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열었다. 영상이 재생되는 순간 지훈의 얼굴이 하얘졌다. 지하복도. 형광등이 깜빡인다. 지훈이 비틀거리며 나타난다. 그리고 서명자가 나타난다. 그 다음은 퍽. 뺨을 때리는 장면이 너무 선명했다. 지훈이 눈을 감았다. 그만 볼래요. 끝까지 봐. 내가 말했다. 내가 안 보면 너는 다시 기억만 가지고 싸우게 된다. 기억은 공격받는다. 증거는 공격하기 어렵다. 영상 속에서 수연은 팔짱을 끼고 지훈을 바라본다. 말리지 않는다. 웃는다. 그 웃는 얼굴이 너무 차가워서 지훈이 손을 부들부들 떨었다. 도윤이 화면을 멈추고 말했다. 형님, 이건 폭행이에요. 그리고 명예훼손까지 이어지면 상당히 유리합니다. 명예훼손? 단톡방에 올린 폭행범 글. 그거 캡처하셨어요? 나는 이미 캡처해 두었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다. 좋습니다. 여기에 녹음까지 붙이면 저들이 먼저 공격했고 사실을 왜곡했다는 흐름이 만들어져요. 지훈은 여전히 흔들리고 있었다. 근데 회사 쪽은요? 처가 업체는? 도윤이 말했다. 근로자성 입증은 어렵지 않습니다. 근무 시간, 지시, 업무 내용, 대가 이 4개가 보이면 돼요. 나는 지훈에게 물었다. 지시받은 카톡 남아있냐? 지훈이 휴대폰을 열었다. 카톡방 명작헤어 운영방 안에 지훈의 이름이 있었고 그 위로 메시지가 쏟아져 있었다. 지훈 씨, 오늘 야간 4층 12번 환자 맡아. 청소는 끝내고 가. 직원이 부족하니까 사위가 해. 식사? 남은 거 먹어. 손님 밥 건드리지 마. 나는 그 문장들을 보는 순간 손끝이 차갑게 식었다. 남은 거 먹어. 그건 폭력이다. 식사조차 통제하는 건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다는 뜻이다. 도윤이 말했다. 이건 지시 명백하네요. 근데 급여가. 지훈이 말끝을 흐렸다. 도윤이 대답했다. 급여 명세서 0원. 그 자체가 비정상입니다. 그리고 통장 내역에 급여 입금이 없으면 더 확실해요. 지훈의 통장을 확인했다. 2년.
명작헤어 혹은 관련 법인에서 들어온 돈은 0원이었다. 대신 수연 명의의 계좌로 입금된 내역은 있었다. 지훈이 벌어야 할 돈이 아내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다. 지훈이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아니, 장모가 그렇게 하래요. 가족 통장이라면서. 도윤이 단호히 말했다. 그건 착취 방식입니다. 이혼 과정에서 엄청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나는 지훈을 바라봤다. 지훈아, 내가 지금 느끼는 죄책감, 그거 버려.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아빠 나 내가 왜 이렇게 바보같지? 바보가 아니라 인간이었기 때문에 참은 거다. 나는 손가락으로 자료를 톡톡 두드렸다. 근데 이제는 참을 필요 없다. 도윤이 체크리스트를 적었다. 근무 기록 정리일자, 시간 업무 지시자, 카톡 문자 캡처 전체 백업, 폭행 영상 원본 백업, 명예훼손 게시글, 증거 보존 시간 작성자 추적 요청, 진정서 초안 작성. 지훈이 그 리스트를 보며 숨을 삼켰다. 진짜 이렇게까지 가요? 도윤이 대답했다. 가야 해요. 그래야 다시는 그런 일을 못합니다. 그때 지훈의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수연. 지훈이 손을 떨며 나를 봤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받아. 녹음 켜고. 지훈이 전화를 받았다.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고 빠르게 쏟아졌다. 지훈 씨, 엄마가 어제 영상 찍힌 거 알았대. 뭐? 경비실에 CCTV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찾고 있대. 그리고 너 아빠까지 고소한대. 지훈이 숨을 삼켰다. 왜요? 왜긴 왜야? 너희가 우리 사업 망치려고 하잖아. 수연이 웃듯 말했다. 근데 있지? 내가 지금이라도 사인하면 우리도 조용히 넘어갈게.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사인 무슨 사인? 임금 포기. 그리고 이혼. 깨끗하게. 그 순간 도윤이 내게 눈짓했다. 더 말하게 둬라. 나는 가만히 있었다. 수연이 마지막으로 던졌다. 지훈 씨, 너희 아빠 시설기사잖아. 뭐? 그거 잘 몰라. 근데 우리는 변호사 있어. 그 말이 끝나자 나는 조용히 웃었다. 지훈은 전화를 끊고 울먹였다. 아빠 나 무서워. 나는 지훈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무서워도 된다. 그리고 자료들을 가리켰다. 근데 이제 우리한테 길이 생겼다. 도윤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형님, 이 싸움은요. 돈 싸움이 아니라 버티는 힘 싸움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버티는 힘 내가 만든다. 며느리가 진짜 목적을 흘렸다. 진정서를 준비하는 과정은 생각보다 빨랐다. 도윤이 양식을 잡아주고 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지훈이 기억을 끄집어내 기록으로 바꿨다. 지훈은 처음엔 말끝을 흐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문장이 또렷해졌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었다는 확신이 조금씩 얼굴에 붙었다. 그 확신은 사람을 다시 세운다. 그런데 싸움이라는 건 늘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틈을 내민다. 그날 밤 정확히 11시 17분 수연에게서 문자가 왔다. 지훈 씨, 마지막으로 말할게. 엄마가 그거만 찾으면 끝이야. 지훈이 나를 봤다. 아빠 그거가 뭐예요? 나는 심장이 아주 작게 내려앉는 걸 느꼈다. 그거라는 단어는 보통 사람에게 쓰지 않는다. 물건, 문서 혹은 증거. 서명자는 지금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니 더더욱 뭔가를 찾으려 할 것이다. 자신들이 불리해지는 걸 막아줄 무기를. 나는 지훈에게 말했다. 답장하지 마. 그리고 도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지금 수연이 그거 언급. 유도 질문 가능? 도윤은 바로 답했다. 가능. 하지만 감정 섞지 말고 짧게. 나는 지훈에게 휴대폰을 건네며 말했다. 한 문장만.
그리고 녹음도 켜. 지훈이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다. 그게 뭔데? 몇 초 뒤 수연이 전화를 걸어왔다. 지훈은 숨을 삼키고 받았다. 스피커를 켰다. 도윤은 옆에서 기록할 준비를 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수연이 말하도록 내버려뒀다. 너 진짜 모르는 척하네. 수연의 목소리가 낮았다. 평소에 비웃는 톤이 아니라 조급한 톤. 엄마가 지금 난리야. 경찰 얘기까지 나오고 나도 미치겠어.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그거가 뭐야? 수연이 한숨을 쉬었다. 너희 아빠가 예전에 구청에서 일했었다며. 그 순간 내 눈이 가늘어졌다. 아, 들켰구나. 수연이 이어 말했다. 엄마가 그러더라. 내 아빠가 사람들 비리 잡는 거 했으면 뭔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거라고. 지훈이 숨을 멈췄다. 무슨 자료? 수연이 낮게 웃었다. 우리 업체 그러니까 엄마 회사. 사실 서류가 좀 복잡하거든. 도윤이 내게 눈짓했다. 더 말하게. 지훈이 물었다. 복잡하다는 게. 수연의 목소리가 순간 날카로워졌다. 지훈 씨, 너 진짜 듣기 싫게 해. 그냥 사인하면 끝인데 왜 자꾸. 지훈이 겨우 말했다. 사인하면 내가 영원 받은 게 없어져? 아니, 없어지진 않겠지. 수연이 툭 던졌다. 근데 너도 살아남고 싶잖아. 너 지금 뭐가 있어? 집도 없고 돈도 없고. 지훈의 입술이 떨렸다. 그때 수연이 진짜 목적을 흘렸다. 엄마가 원하는 건 딱 하나야. 내 아빠가 가지고 있는 그때 자료 그거만 없으면 돼. 지훈이 말했다. 그때 자료가 뭐냐고. 수연이 잠깐 침묵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명작헤어 정부 지원금. 그거 관련. 순간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도윤이 눈을 크게 떴다. 나는 숨을 아주 천천히 들이마셨다. 정부 지원금. 요양간병 관련 업계에서 지원금은 관리의 사각지대를 먹고 자란다. 서류만 맞추면 돈이 들어오고 현장은 다른 사람을 갈아 넣는다. 지훈이 갈려 들어간 이유가 그거였구나. 지훈이 겨우 물었다. 우리 내가 그럼. 수연이 낮게 말했다. 너는 그냥 인력이지. 서류에 이름 올리고 근무한 걸로 처리하고 그러면 지원금이 나오거든. 도윤이 속삭였다. 자백입니다. 계속. 지훈이 목이 메어 말했다. 그럼 내가 영원인 것도. 수연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영원이든 뭐든 그게 중요해. 중요한 건 내가 괜히 나서서 우리 다 같이 망하면 너도 끝이라는 거야. 수연아. 지훈이 울먹였다. 나 너랑 결혼한 게. 수연이 단호하게 잘랐다. 감정팔이 하지 마. 나 지금 현실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연이 말했다. 내일 낮 2시 엄마가 너랑 직접 얘기하겠대. 내 아빠도 나오라고 해.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어디서? 구청 앞 카페. 거기서 합해보자. 전화를 끊는 소리가 뚝. 지훈은 폰을 내려놓고 한참 말을 못했다. 그리고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아빠 나나 진짜. 나는 지훈을 안아주지 않았다. 대신 아주 단단하게 말했다. 지훈아, 오늘 내가 들은 말 그게 너를 살릴 거다. 지훈이 눈물 젖은 얼굴로 나를 봤다. 살린다고요? 그래. 나는 도윤을 바라봤다. 도윤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이건 임금체불을 넘어 부정수급 가능성까지 열리는 발언이에요. 나는 속으로 오래된 문장을 다시 떠올렸다. 증거부터 확보한다. 그리고 그 다음 문장도. 상대가 가장 두려워하는 걸 드러내면 싸움은 끝난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내일 2시 구청 앞 카페.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가요? 간다.
근데 무서워요. 무서워도 간다. 왜냐면 나는 지훈의 휴대폰 녹음 파일을 가리켰다. 내일은 우리가 당하는 자리가 아니라 결정하는 자리가 될 거니까. 구청 앞 카페는 유난히 밝았다. 밝은 곳은 사람을 방심하게 만든다. 서명자 같은 사람들은 그런 장소를 좋아한다. 나는 떳떳하다는 연출을 하기 쉬우니까. 하지만 나는 그 밝음이 오히려 좋았다. 밝으면 표정이 잘 찍힌다. 말투가 더 또렷하게 녹음된다. 그리고 그들의 실수도 더 선명해진다. 오후 1시 50분. 지우는 내 옆에서 계속 물을 마셨다. 손이 떨려 컵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아빠 혹시 진짜로 저 사람들한테 내가 더 당하면. 지훈의 말끝이 흐려졌다. 나는 짧게 말했다. 오늘은 내가 맞는 자리가 아니라 내가 증거를 놓는 자리다. 도윤은 이미 카페 한쪽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우리와 떨어진 자리. 표면상으론 남처럼 보이게. 노무사가 옆에 붙어 있으면 상대는 말을 아낀다. 말을 아끼면 실수를 줄인다. 우리는 실수가 필요했다. 지훈 주머니 속에는 휴대폰 2대가 있었다. 하나는 통화 녹음용, 하나는 카페 테이블 위에 올려놓는 메모 핑계용. 나는 내 휴대폰도 주머니 안에서 녹음을 켜둔 채였다. 카페 소음이 있어도 상관없다. 중요한 건 자기 입으로 말한 문장이니까. 2시 정각. 유리문이 열리고 서명자가 들어왔다. 예전처럼 당당하지 않았다. 대신 당당한 척을 하고 있었다. 그 차이는 눈빛에서 드러난다. 자신 있는 사람의 눈은 흔들리지 않는다. 서명자의 눈은 계속 테이블, 사람, 출입문, 우리 얼굴을 번갈아 확인했다. 수연도 뒤따라 들어왔다. 그런데 수연 옆에는 낯선 남자가 있었다. 정장, 손목시계, 서류 가방, 그리고 네 하며 고개만 끄덕이는 태도. 변호사야. 지훈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속으로 한숨을 삼켰다. 예상했던 카드다. 하지만 상관없다. 변호사는 법을 말한다. 우리는 사실을 가진다. 사실이 흔들리면 법은 힘을 잃는다. 서명자가 앉자마자 말했다. 오만수 씨, 내가 시간 없어서 길게 안 해요. 길게 할 생각도 없소. 내가 담담하게 대꾸하자 서명자의 입술이 굳었다. 수연이 테이블에 종이를 놓았다. 합의서, 각서, 그리고 진술서 같은 형태의 문서까지. 지훈 씨가 폭행한 걸 인정하는 내용이에요. 수연이 차갑게 말했다. 이거 사인하면 우리도 고소 안 할게요. 지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나는 지훈이 말을 꺼내기 전에 먼저 입을 열었다. 폭행? 내가 가진 CCTV부터 보고 말하시오. 서명자의 눈이 번쩍 뜨였다. CCTV? 수연이 표정이 흔들렸다. 아주 잠깐. 하지만 나는 그 잠깐을 놓치지 않았다. 경비실 CCTV 확보했소. 내가 말하자 변호사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오만수 씨 CCTV 확보 과정이 적법했는지부터. 나는 그 말을 끊지 않았다. 끊으면 싸움이 법으로 넘어간다. 나는 사실의 싸움을 해야 한다. 나는 천천히 휴대폰 화면을 켜서 영상 썸네일만 보여줬다. 재생은 하지 않았다. 아직은 아니다. 재생하면 상대가 즉시 방어 모드로 들어간다. 나는 먼저 입을 열게 해야 했다. 서명자가 소리쳤다. 그건 장난이었어. 장난? 어머, 애가 버릇이 없어서 혼내준 거야. 장난. 혼내준 거. 폭행을 교육으로 포장하는 사람의 전형적인 언어다. 내가 조용히 말했다. 장난이면 왜 지훈이가 멍이 들었소? 서명자가 입을 열었다가 멈췄다. 그 순간 수연이 끼어들었다. 아버님, 진짜 왜 이러세요?
엄마가 그동안 지훈 씨 먹여 살렸잖아요. 먹여 살렸다고? 네. 재워주고, 먹여주고, 일도 가르쳐주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좋다. 그 말을 더해라.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말은 곧 근로대가를 지급하지 않았다의 다른 말이다. 변호사가 종이를 툭 치며 말했다. 지훈 씨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실상 가족 구성원으로. 그 순간 나는 지훈의 휴대폰을 가리켰다. 그럼 이 카톡은 뭡니까? 지훈이 손을 떨며 카톡 캡처를 보여줬다. 오늘 야간 4층 12번 환자. 내가 맡아. 남은 밥 먹어. 손님 밥 건드리면 죽는다. 월급? 웃기지 마. 내가 가족이면 공짜로 해. 서명자의 얼굴이 딱 굳었다. 수연이 먼저 말했다. 그건 그냥 말버릇이. 나는 바로 받았다. 말버릇이 아니라 지시요. 변호사가 목소리를 깔았다. 근로자성은 다툼의 여지가. 그때 도윤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다가왔다. 이제는 등장할 타이밍이었다. 다툼의 여지가 아니라 이미 요건이 충족됩니다. 도윤은 노무사 신분증과 명함을 조용히 내밀었다. 서명자의 눈이 흔들렸다. 도윤이 말했다. 근무 시간, 지시, 업무 내용, 대가. 대가가 0원이면 더 심각합니다. 그리고 방금 먹여주고 재워줬다는 발언 녹음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이 딱 얼어붙었다. 그 표정이 아차였다. 서명자가 억지로 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돈 좀 주면 되잖아. 나는 그 말에서 핵심을 잡았다. 돈을 줄 수 있다는 건 돈을 줘야 했다는 뜻이요. 서명자의 눈이 크게 떠졌다. 그때 수연이 갑자기 톤을 바꿨다. 차갑고 낮고 빠르게. 그럼 조건 바꿀게요. 수연이 나를 똑바로 봤다. 아버님이 가진 그 자료. 그거만 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카페 안의 소음이 갑자기 멀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서명자가 수연을 향해 화들짝 고개를 돌렸다. 아, 그걸 왜 여기서 말해? 수연의 눈이 흔들렸다. 나는 속으로 천천히 웃었다. 그래. 결국 나왔다. 내가 가진 건 자료가 아니라 기록이다. 서명자의 얼굴이 하얘졌다. 수연은 입술을 꽉 깨물고 있었다. 변호사는 상황이 이상하게 흘러간다는 걸 느꼈는지 급하게 개입했다. 오만수 씨, 지금 자료가 무슨 의미인지. 나는 변호사를 보지 않았다. 대신 서명자를 똑바로 봤다. 한경욱 씨. 서명자의 이름을 정확히 불렀다. 이름을 부르면 사람은 순간적으로 관계의 위치가 바뀐다. 내가 아랫사람이 아니라는 걸 체감하게 된다. 서명자가 침을 삼켰다. 뭘 알아서. 나는 천천히 물었다. 당신들이 찾는 그 자료가 뭡니까? 서명자가 입술을 열었다가 닫았다. 수연이 먼저 말했다. 그냥 지원금 관련 서류요. 오해가 있을까봐. 오해? 오해라는 말은 죄책감이 있을 때 나온다. 도윤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지원금이면 요양보호, 간병, 위탁 서비스 관련일 가능성이 크죠. 서명자의 눈이 더 크게 흔들렸다. 나는 서명자의 흔들림을 놓치지 않고 아주 낮게 말했다. 나 구청에서 일했소. 서명자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미세하게 떨렸다. 민원 감사 그런 업무도 했고. 수연이 눈을 크게 떴다. 그럼 진짜. 서명자가 끼어들었다. 그딴 걸로 우리를 협박하려고. 협박이라는 단어가 나왔다. 좋다. 더 말해라. 나는 목소리를 조금 더 낮췄다. 낮출수록 사람은 귀를 기울이고 귀를 기울일수록 실수가 나온다. 협박이 아니라. 나는 휴대폰을 테이블 위에 올렸다. 그리고 폴더 하나를 열었다. 파일명은 단순했다. 현장 점검 메모. 2024년
근무자 명단 수정본, 입퇴사 기록 타임라인. 서명자의 얼굴이 굳었다. 수연은 숨을 멈췄다. 도윤이 그 파일 목록을 보며 조용히 말했다. 형님, 이거 단순히 임금체불이 아니네요. 맞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이가 이름으로 쓰였소. 지훈이 눈을 크게 떴다. 아빠, 내 이름이. 나는 지훈에게 말했다. 내가 일한 기록이 너가 아니라 지원금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크다. 서명자가 탁자 위를 쾅 쳤다. 뭐야, 이 사람. 지금 우리를 범죄자로 몰아? 나는 한마디로 끝냈다. 범죄자인지 아닌지는 기관이 판단하겠지. 그때 수연이 갑자기 울먹였다. 눈물이 아니라 연기였다. 연기는 항상 타이밍이 빠르다. 아버님, 제발 우리 엄마 가게 진짜 망해요. 그게 내 아들한테 한 짓보다 큰 일이요? 내 말에 수연의 얼굴이 굳었다. 서명자가 갑자기 목소리를 낮췄다. 처음으로 부탁 톤이 섞였다. 오만수 씨, 제발 그 자료만, 그거만 없애줘요. 나는 그 말을 기다렸다. 없애달라. 우리가 돈 줄게요. 내 아들한테도 내가 미안하니 우리가. 서명자의 말이 꼬였다. 그 꼬이는 말은 죄에서 나온다. 도윤이 차갑게 말했다. 지금 발언 녹음 중입니다. 자료를 없애달라는 요청은 매우 위험한 요청이에요. 변호사가 급히 말했다. 여기서 이런 대화는. 서명자가 변호사를 돌아보며 소리쳤다. 닥쳐. 지금 그게 중요해? 서명자가 결국 자기 편까지 무너뜨렸다. 나는 그 틈을 파고들었다. 사람은 궁지에서 가장 솔직해진다. 한경욱 씨, 지훈이한테 왜 그랬소? 내 질문에 서명자의 눈이 붉어졌다. 걔가 너무 만만해 보였어. 그 말이 나왔다. 너무 잔인하게 솔직한 말. 우리 가게는 사람 갈아 넣어야 돌아가. 서명자가 이를 악물었다. 근데 요즘 사람들 금방 그만둬. 그래서 가족 사위를 잡아두는 게. 말이 끊겼다. 자기 입으로 말해놓고도 놀란 거다. 지훈이 입술을 떨며 말했다. 저를 잡아두려고 때린 거예요? 서명자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말했다. 지훈아, 내가 지금 들은 말, 그게 내가 평생 힘들었던 이유다.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저들이 강해서도 아니라, 저들이 사람을 도구로 보는 습관 때문이야. 수연이 벌떡 일어났다. 그럼 원하는 게 뭐예요? 수연이 소리쳤다. 돈이에요? 복수예요? 우리 다 망하게 하는 게 그렇게 좋아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그리고 아주 짧게 말했다. 원하는 건 하나요. 뭔데요? 지훈이가 다시는 영원으로 살지 않게 하는 것. 그 말에 지훈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서명자는 그 눈물을 보더니 처음으로 무서워하는 얼굴을 했다. 살려달라는 말은 입이 아니라 무릎에서 나왔다. 카페에서 나오는 길, 서명자는 나를 붙잡으려 했다. 하지만 손이 내 팔에 닿기 전에 도윤이 한 발 앞으로 나섰다. 접촉하지 마세요. 도윤의 말은 차갑고 정확했다. 서명자의 손이 허공에서 멈췄다. 그 멈춤은 두려움이었다. 밖은 추웠다. 구청 앞의 바람은 특히 매서웠다. 사람이 많이 다니는데도 유독 우리 주변만 공기가 텅 빈 느낌이 들었다. 지우는 말을 못했다. 입을 열면 울 것 같아서, 아니, 이미 울고 있어서. 나는 지훈을 차에 태우고 도윤은 뒷차로 따라오기로 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지훈은 밥을 먹다가 숟가락을 놓았다. 아빠, 내가 진짜 서류였어. 나는 지훈의 손을 잡았다. 내가 서류가 된 게 아니라 저들이 너를 서류로 만든 거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딩동. 지훈이 몸을 움찔했다. 나는 천천히 일어났다. 이번엔 문을 열기 전에 휴대폰 녹음을 켰다.
문을 열자 서명자 혼자 서 있었다. 낮보다 더 초라했다. 화장도 번졌고 코트도 제대로 여미지 못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오만수 씨. 서명자의 목소리는 낮고 갈라져 있었다. 나는 문을 반쯤 열어둔 채 말했다. 무슨 일이요? 서명자가 숨을 삼켰다. 제발 좀 살려줘요. 그 순간 집 안쪽에서 지훈이 나왔다. 서명자가 지훈을 보자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믿기 힘들게도 서명자가 무릎을 꿇었다. 미안해. 미안하다 내가. 그 사람의 무릎이 바닥에 닿는 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내 귀에는 굉장히 크게 들렸다. 그건 권력이 무너질 때 나는 소리였다. 지훈은 숨을 멈췄다. 두 손이 떨렸다. 그 눈빛은 통쾌가 아니라 혼란이었다. 사람은 자신을 짓밟던 사람이 무릎을 꿇으면 기쁨보다 먼저 내가 겪은 게 현실이었나를 확인하게 된다. 서명자가 울먹이며 말했다. 구청에서 연락이 왔어. 나는 눈을 가늘게 떴다. 뭐라고? 점검 나온데 서류 확인한데 우리 진짜 큰일 나. 서명자의 어깨가 덜덜 떨렸다. 도윤이 움직였구나. 기관이라는 말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다. 준비된 진정서, 자료, 타임라인. 그게 접수되는 순간 세상은 느리지만 확실하게 움직인다. 서명자가 내 바짓가랑이를 붙잡으려 했다. 나는 한 발 뒤로 물러섰다. 손대지 마시오. 그 말에 서명자의 손이 떨어졌다. 무릎 위에 축 늘어진 손. 그 손이 오늘의 대답이었다. 지훈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왜 나한테 그랬어요? 서명자가 고개를 숙였다. 그때는 돈이 필요했어. 지훈이 눈을 감았다. 눈물 한 줄기가 떨어졌다. 나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는데. 서명자의 울음이 터졌다. 미안하다. 그 미안함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지금은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훈이 그 앞에서 사람으로 서 있다는 사실이었다. 나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지훈아, 선택은 내가 해. 지훈이 나를 봤다. 선택? 용서할지 말지. 합의할지 말지. 끝낼지 계속 갈지. 오늘은 내가 결정해. 지훈은 한참 말이 없었다. 서명자는 바닥에 이마를 박았다. 제발. 그때 지훈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나는 돈이 아니라. 지훈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3년을 돌려받고 싶어요. 서명자의 울음이 멈췄다. 그 말이 무서운 말이었기 때문이다. 돈은 계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3년은 계산이 안 된다. 그 말은 기억과 존엄의 청구서다. 나는 문을 조금 더 열었다. 그리고 서명자를 똑바로 보며 말했다. 내일 오전 10시. 서명자가 고개를 들었다. 뭐요? 노무사 사무실로 오시오. 내가 말했다. 거기서 말이 아니라 서류로 책임지시오. 서명자의 입술이 떨렸다. 서류. 그래.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당신들이 지훈이를 서류로 썼으면 이제 당신들이 서류로 무너질 차례요. 서명자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지훈이 나를 붙잡았다. 아빠. 응. 나 도망 안 갈게. 그 말에 내 가슴이 찢어지듯 아팠다. 아들은 그동안 도망치지 않았고 그게 문제였으니까. 나는 지훈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 이제부터는 내가 내 편이 되는 거다. 다음 날 오전 9시 58분. 노무사 사무실 문 앞에서 지훈이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 어제는 서명자가 우리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지만 오늘은 구걸이 아니라 정산이었다. 감정은 뒤로 밀어두고 종이 위에서 끝내야 했다. 도윤이 우리를 맞았다.
책상 위에는 어포 서류, 뭉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맨 위에는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다. 체불임금, 퇴직금, 연장 야간수당 산정표 근무기간, 34개월 2년 10개월, 월 평균 실근로시간 292시간, 체불 추정액 6,248만 원, 지연이자. 지훈이 숫자를 보고 눈이 커졌다. 이게 제가 받을 돈이에요? 도윤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받아야 했던 돈이죠. 나는 지훈의 어깨를 한번 두드렸다. 내 3년이 공짜가 아니었다는 걸 이제 종이가 증명해준다. 10시 정각. 서명자, 수연, 그리고 어제의 변호사가 들어왔다. 서명자는 어제의 울음이 사라지고 대신 억울한 얼굴을 쓰고 있었다. 그게 이 사람들의 특징이다. 무너지기 직전까지 빌다가도 서류가 나오면 갑자기 피해자 코스프레를 한다. 변호사가 먼저 말했다. 가족관계, 동거 생계. 도윤은 말 끊지 않았다. 그 대신 서류를 한 장씩 넘기며 차갑게 말했다. 지시 카톡 148건, 근무표 사진 62장, 출퇴근 동선 CCTV 캡처 17장, 환자 인수인계 수첩 원본. 도윤이 마지막으로 지훈의 손등 화상 사진을 올려놓았다. 그리고 이건 부상 기록입니다. 산재 가능성도 있습니다. 수연의 눈이 미세하게 흔들렸다. 서명자는 이를 악물었다. 돈 달라는 거지? 얼마면 끝낼 거야? 그 말이 나왔다. 결국 본심이다.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돈만 달라는 게 아니에요. 서명자가 비웃었다. 그럼 뭔데?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눈빛이 어제와 달랐다. 제가 사람 취급 못 받은 기록, 그걸 끝내고 싶어요. 도윤이 조용히 끼어들었다. 합의는 가능합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된 듯 물었다. 얼마죠? 도윤이 고개를 저었다. 금액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도윤이 내민 문서는 사과문 및 재발방지 각서였다. 그리고 두 번째 문서는 허위 부정수급 관련 사실확인서였다. 수연이 벌떡 일어났다. 저건 미쳤어? 그걸 우리가 왜 써요? 서명자가 변호사를 돌아보며 낮게 으르렁댔다. 저런 건 쓰면 우리 끝장난다. 나는 그 순간 확신했다. 역시 있다.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돈이 아니었다. 기관에 남는 서류였다. 도윤이 차갑게 말했다. 그럼 합의는 없습니다. 오늘 접수합니다. 지훈이 내 손을 꽉 잡았다. 나는 지훈에게 아주 짧게 말했다. 내가 결정해. 지훈이 숨을 한번 삼키고 고개를 끄덕였다. 접수해주세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서명자의 얼굴이 갈라졌다. 그리고 그때였다. 수연이 마지막 발악처럼 말했다. 아버님, 그럼 저도 가만 안 있어요. 지훈 씨가 훔쳐간 게 있거든요. 도윤의 손이 멈췄다. 훔쳐간 거요? 수연이 입꼬리를 올렸다. 네. 기록 말고 진짜 훔친 거요. 지훈의 얼굴이 하얘졌다. 나는 수연을 똑바로 봤다. 줬소. 나는 조용히 말했다. 그 말 공식 자리에서 한 거 후회하게 해주겠소. 좋아. 그럼 장부부터 공개하지. 수연의 훔쳤다는 말은 칼처럼 날아왔다. 하지만 칼은 방향을 잘못 잡으면 자기 손을 베는 법이다. 그날 오후 2시 14분 도윤에게서 전화가 왔다. 형님, 상대가 경찰에 절도로 신고 넣었습니다. 뭘 훔쳤다고? 시설 운영 관련 수첩이랑 USB 하나요. 나는 순간 웃음이 났다. 웃으면 안 되는 상황인데 웃음이 나왔다. 왜냐면 그들은 모르고 있었다. 그 USB가 지훈이를 때린 증거가 아니라 자기들이 돈을 빼돌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도윤아. 네. 경찰 조사 받아. 예.
받아. 대신 제출은 우리가 한다. 그날 밤 지우는 숨도 제대로 못 쉬었다. 아빠, 나 그거 수연이 책상 서랍에서 우리 근무표랑 환자 명단이랑 이상한 입금 내역이 들어있어서 괜찮다. 나는 지훈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잘랐다. 그건 훔친 물건이 아니라 자기 권리를 지키려 확보한 증거가 될 수 있어. 다음 날 경찰서. 수연은 선글라스를 쓰고 들어왔다. 표정은 이겼다였다. 서명자는 뒤에서 팔짱을 끼고 있었다. 변호사도 함께였다. 조사관이 물었다. 지훈 씨, 절도 혐의로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사실입니까? 지훈이 입술을 떨었다. 나는 지훈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대로. 지훈이 말했다. 네. 가져온 건 맞아요. 수연이 입꼬리를 올렸다. 맞죠? 인정했잖아요. 나는 그 순간 가방에서 서류 하나를 꺼냈다. 그리고 조사관에게 조용히 내밀었다. 증거물 이미 제출서, 디지털 증거 USB 목록, 자료 확보 경위서, 카톡 근무표 입금 내역 타임라인. 조사관이 내 서류를 보며 눈을 크게 떴다. 이거 정리가. 도윤이 옆에서 말했다. 증거 보존 목적입니다. 그리고 내용상 공익신고 요건도 검토 중입니다. 수연의 입꼬리가 처음으로 내려갔다. 서명자의 얼굴이 굳었다. 조사관이 USB를 컴퓨터에 연결했다. 화면에 폴더들이 떴다. 근무자 명단 최종, 실근무자 서류상 근무자 불일치, 지원금 신청서 수정본, 현금 인출 기록. 조사관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건 절도 사건이 아니라. 수연이 급히 끼어들었다. 아니에요. 저건 우리 내부 자료. 조사관이 말했다. 내부 자료 맞죠? 그래서 더 문제입니다. 나는 마지막 한 장을 꺼냈다. 지훈 이름이 들어간 서류상 근무자 목록. 그리고 옆에 실제 근무자로 체크된 다른 이름들. 지훈은 근무자가 아니라 서류용 이름으로 쓰였던 흔적이 있었다. 조사관이 물었다. 지훈 씨, 이거 본인 동의 없이 작성된 건가요? 지훈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저 처음 봐요. 이런 거. 수연이 그 자리에서 말문이 막혔다. 서명자가 입술을 깨물었다. 변호사가 급히 말을 바꾸려 했다. 이건 행정적 착오. 조사관은 단호했다. 착오로 보기 어렵습니다. 관련 기관 이첩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수연이 마지막으로 자멸했다. 조사관 앞에서 소리쳤다. 그럼 지훈 씨도 공범이에요. 그 이름으로 월급 받은 적도 없으면서 왜 가만히 있었는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조사관의 펜이 멈췄다. 방금 월급 받은 적 없다는 말 확정 진술로 기록합니다. 수연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 한 문장으로 수연은 임금 미지급을 자기 입으로 못 박아버렸다. 나도 모르게 입꼬리가 올라갔다. 복수는 주먹이 아니라 상대의 입에서 나오는 실수로 완성된다. 그들이 먼저 전화했다. 3일 뒤 오전 8시 6분 내 휴대폰이 울렸다. 발신자 구청복지시설 관리팀. 나는 천천히 받았다. 네. 담당자가 말했다. 오만수 씨 맞으시죠? 자료 접수 확인됐고요. 현장 점검이 나갈 예정입니다. 언제요? 오늘 오후 2시. 그리고 근로감독 관련해서도 별도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지훈에게 말했다. 오늘이야. 지훈이 숨을 삼켰다. 아빠, 오늘 저 사람들이. 오늘은 내가 숨는 날이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날이다. 오후 1시 57분. 시설 앞. 검은 차량 2대가 들어왔다. 공무원들이 내렸다. 체크리스트를 들고 있었다. 그 모습만으로도 시설 공기는 바뀐다. 권력은 소리 없이 들어오고 가해자는
그 소리 없는 발걸음에 먼저 무너진다. 서명자는 입구에서부터 안절부절 못했다. 아, 저희는 차고가. 담당자는 단호했다. 차고 여부는 저희가 확인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5분 뒤 내 휴대폰이 또 울렸다. 발신자 서명자. 나는 일부러 한 박자 늦게 받았다. 여보세요. 서명자의 목소리는 울고 있었다. 오만수 씨 제발 살려줘요. 나는 조용히 말했다. 살려달라니 뭘 살려달라는 거요? 점검이 우리 끝장나요. 지금 서류가. 나는 일부러 더 차갑게 말했다. 그럼 처음부터 사람을 사람처럼 대했어야지. 서명자가 흐느꼈다. 그때는 나는 끊었다. 오늘 6시. 여기로 와요. 어디요? 시설 말고. 나는 짧게 말했다. 공개된 자리로. 오후 6시 12분. 구청 앞 민원실 옆 회의실. 도윤이 준비해둔 자리였다. 공식 면담 기록이 남는 자리. 거기서 거짓말하면 종이가 기억한다. 서명자와 수연이 들어오자마자 놀라운 장면이 벌어졌다. 수연이 먼저 무릎을 꿇었다. 그 무릎은 후회가 아니라 공포였다. 제발이요. 제발 저희 벌금 나오면 끝나요. 나는 수연을 내려다봤다. 끝내고 싶었소? 내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다. 지훈이도 끝낼 뻔했소. 지훈이 앞으로 나왔다. 그리고 말했다. 나한테 월급 안 준 거 인정하세요. 수연이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인정해요. 서명자도 따라 말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도윤이 바로 문서를 내밀었다. 사실확인서, 체불임금 지급합의서, 재발방지 각서, 그리고 마지막 장. 공익신고 철회 요청서단, 조건부. 도윤이 설명했다. 지급 완료, 사과문 게시, 근로계약 정리, 추가 피해자 확인 협조. 이 조건이 이행되면 일부 절차는 조정 가능. 서명자의 눈이 번쩍 뜨였다. 일부 조정 가능? 나는 그 표정을 보며 알았다. 이 사람들은 용서가 아니라 탈출구를 원한다. 나는 말했다. 탈출구는 돈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이세요. 서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을 떨었다. 할게요, 다 할게요. 그 순간 민원실 문이 열리며 담당 공무원이 들어왔다. 서류 확인하겠습니다. 서명자가 펜을 잡았다. 그 손이 덜덜 떨렸다. 그리고 사인을 하는 순간 수연이 갑자기 울부짖었다. 아버님 제발 지훈 씨만 돌아오게. 지훈이 고개를 저었다. 난 돌아가는 게 아니라 나오는 거야. 그 한마디에 수연의 얼굴이 산산이 무너졌다. 일주일 뒤 시설 정문 유리문에 종이가 붙었다. 공식 사과문. 본 시설은 근로관계 정비 미흡 및 부적절한 언행으로 인해. 사과문은 예쁘게 쓰여 있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아래였다. 지급 완료 확인 6,248만 원 체불임금 및 수당 지연이자. 추가 위자료 합의금 1,500만 원. 지훈의 통장에 숫자가 찍혔다. 지훈은 화면을 보고 한참 말을 못했다. 그 돈이 기뻐서가 아니었다. 아빠 나한테 이만큼. 그래. 내가 말했다. 내 시간은 공짜가 아니었어. 하지만 복수는 아직 끝이 아니었다. 사이다는 한 번에 끝내면 밍밍하다. 진짜 사이다는 뒤늦게 오는 공포가 있다. 구청 점검 결과가 나왔다. 운영정지 3개월 과태료 지정 취소 검토. 그리고 근로감독에서 별도로 통지가 갔다. 서명자는 결국 버티지 못하고 시설을 접었다. 환자들은 다른 곳으로 옮겨갔다. 그 과정에서 추가 피해자가 나타났다. 전 직원 2명이 도윤에게 연락했다. 저희도 월급 밀렸어요. 저희도 폭언 녹음 있어요.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서명자의 세상은 더 이상
우리 가족 문제가 아니게 됐다. 그들은 지훈만 괴롭힌 게 아니었다. 그리고 마지막. 수연이 올렸던 SNS가 그날 밤 조용히 삭제됐다. 명품 자랑, 가족 행복 사진, 우리 엄마 최고. 모두 사라졌다. 사람은 진짜로 무너질 때 자랑부터 지운다. 며칠 뒤 도윤이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형님, 큰 거 나왔습니다. 시설명의 통장에서 특정 계좌로 매달 900만 원씩 빠져나간 내역이 있어요. 900만 원. 그건 월급을 못 주면서 빠져나가던 돈이었다. 어디로? 도윤이 답했다. 수연 남자친구 계좌입니다. 유흥업소 운영자. 채무 다수. 나는 숨을 길게 내쉬었다. 사람은 자기 욕망 때문에 자멸한다. 지훈을 사람으로 안 본 대가가 결국 자기 목을 조른다. 도윤은 그 자료를 관계기관에 추가 제출했다. 그리고 정확히 2주 뒤 수연에게 연락이 갔다. 출석 요청. 수연은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이번엔 무릎이 아니라 얼굴이 무너져 있었다. 아버님, 저 정말 끝이에요. 나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 문 사이로만 말했다. 끝은 내가 만들었지. 내가 만든 게 아니다. 수연이 울부짖었다. 그럼 지훈 씨한테라도. 지훈이 뒤에서 조용히 말했다. 나한테 오지 마. 그 한마디에 수연은 주저앉았다. 그날 저녁 뉴스 지역면에 짧게 떴다. 복지시설 운영비 부정 사용 의혹 조사 착수. 짧은 기사 한 줄이 그들의 10년을 무너뜨렸다. 봄비가 내리던 날 지훈은 새 작업복을 입었다. 시설이 아니라 정식 고용계약서를 쓰는 곳. 도윤이 소개해준 곳이었다. 근로계약서에 지훈의 이름이 정확히 적혔다. 근무시간 9시부터 18시까지. 휴게 1시간. 월급 270만 원. 4대 보험. 지훈은 계약서에 사인하고 나서 종이를 한참 바라봤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아빠, 나 처음으로 내 이름이 사람 같아. 그 말에 나는 목이 꽉 막혔다. 하지만 통쾌함은 아직 남아 있었다. 마지막 소식은 도윤에게서 왔다. 형님, 서명자 쪽 지정 취소 확정. 수연은 업무상 횡령 혐의로 송치 의견. 나는 창밖을 봤다. 비가 그치고 햇빛이 비쳤다. 지훈이 내 옆에 서서 말했다. 아빠, 나 복수하고 나니까. 어때? 지훈이 고개를 들었다. 속 시원한데 동시에 내가 살아있는 느낌이야. 그게 진짜 사이다였다. 가해자가 무너진 것보다 더 통쾌한 건 피해자가 자기 인생을 다시 갖는 것이었다. 나는 지훈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지훈아. 응. 다시는 내 이름을 공짜로 빌려주지 마. 지훈이 웃었다. 정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웃음이었다. 그리고 그날 밤 지훈의 휴대폰에 메시지가 하나 왔다. 발신자 수연. 내용 미안해. 나 진짜 망했어. 한 번만. 지훈은 화면을 잠깐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차단을 눌렀다. 그 작은 버튼 하나가 3년을 끝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진짜 승리는 지훈이 다시 사람으로 사는 거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누군가의 인생은 돈이 아니라 사람 대접 하나로 무너지기도 하고 또 진심 한마디로 다시 일어서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마음이 조금이라도 울컥하셨다면 댓글에 주인공을 위한 따뜻한 한마디 남겨주세요. 그 말이 누군가에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연이 더 보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를 응원합니다.